네이버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보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뜨면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가입을 네이버로 아마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하기,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후에 네이버로 계속하기 누르시고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네이버로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 편리하게 로그인하세요 라는 팝업이 떴는데요. 여기서는 로그인 유지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 공용 장소잖아요. 학원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로 가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지만요. 그래서 서로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로그인 유지 안 함으로 지금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로그인 유지하기를 해서 걸어놓곤 하거든요. 지금은 유지 안 함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 디자인이라고 보일 거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로고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로고가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로고를 수정할 목적이 아니라 새로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몇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지금은 어차피 연습 용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미지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그냥 골라서 이용할게요. 근데 아직 고르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리 캠퍼스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각각의 SNS마다 사실은 규격이 조금씩 달라요. 페이스북은 예를 들어서 1대1 사이즈로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커버 이미지는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SNS마다 사이즈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게 없다면 일일이 그 사이즈를 맞춰서 사이즈를 외우고 있거나 적어두셔서 활용해야 되지만 미리 캔버스는 이렇게 사이즈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에 맞게 선택만 하시면 사이즈가 맞춰진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웹용과 인쇄용이 있어요. 웹용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활용하실 용도라면 인쇄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출력해서 쓰시는 현수막이나 스티커, 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없는 사이즈는요, 직접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웹용으로 작업하는 경우는 px, 즉 픽셀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인쇄용으로 내가 작업을 할 때는 밀리나 센티미터와 같은 내가 아는 단위로 맞추시면 될 거예요. 해서 이 미리 캠퍼스의 저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이즈가 기억이 되어 있어서 주요 사이즈들은 여기서 내가 선택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더라. 요게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프로모션 이미지를 만들 때는 사이즈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직접 입력을 해서 넣을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저는 인스타그램을 그냥 고른다고 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딱 눌러보시면은 어디에 올릴 게시물이냐 요거까지 나와요. 그래서 피드 게시물은 보통 1대1 사이즈, 스토리 게시물은 세로로 긴 게 이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저희는 그냥 피드 게시물 정도로 그냥 선택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서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간단한 설문 같은 거니까 그냥 닫으셔도 됩니다. 위에 여기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미리 캔버스의 편집창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냥 템플릿에서 골라서 살짝 바꿔보는 정도의 작업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미리 캔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아셔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1시간 동안 미리 캔버스를 좀 배울 거예요. 자, 이 위쪽에 있는 메뉴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파일이라는 거는 내가 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 여기 파일로 가셔서 새 디자인 만들기 이렇게 누르는 메뉴예요. 그리고 설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누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1200에 1200 요거는 제가 아까 미리 캔버스에서 사이즈를 인스타그램 사이즈로 맞췄기 때문에 지금 1200에 1200이라는 사이즈로 나와 있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컨텐츠의 사이즈를 다르게 맞추고자 할 땐 여기서 수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요 버튼은 뒤로 가기, 요 버튼은 다시 시작 버튼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컨텐츠가 지금은 우리가 한 개를 만들지만 나중엔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뭐 컨텐츠를 사실은 뭐 내가 뭐 전단지를 만들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카오톡 같은데 이제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걔네들을 다 그냥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로 저장을 해 놓게 된다면 나중에 뭐가 뭔지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름을 적어서 저장하는 용도인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내가 작업한 거를 미리 캔버스에 저장할 때, 요거는 이제 내가 작업한 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요럴 때 활용하는 메뉴들입니다. 자, 위쪽에 요 옆에 있는 메뉴들서부터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템플릿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가져다 쓸 때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템플릿에다가 기획전을 만들어서 기획전 배너를 미리 캔버스로 제작을 하고 싶다면 기획전 이런 식으로 치면 기획전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 템플릿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저번 시간에 우리 로고로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왕관이 들어가 있는 건 무료는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료 버전이고요. 그 중에 잠시 무료 버전 제가 한 개를 선택해서 가져와 볼게요. 어버이날 선물 기획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여기 신혼부부 뭐 침실 장신의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눌러볼 건데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여기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모양 구성을 만들어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템플릿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내가 일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참고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훨씬 더 빨라지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고치고자 하는 요소는 클릭을 해서 지우시거나 아니면 다른 글씨로 적으시면 되는 간단한 그런 부분을 템플릿이라고 해요. 자, 템플릿을 수정하시는 거는 저번 시간에 살짝 해봤기 때문에 저는 템플릿은 요 정도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작업 공간이라는 부분을 제가 눌러볼 건데요. 이 작업 공간은 뭐냐면 이전에 미리 캔버스에서 내가 작업했던 거를 불러올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번에 로고를 만들던 걸 수정하고 싶어요. 또는 그거를 이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버전으로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작업 공간의 내 드라이브에 가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만들었었던 예제가 보일 겁니다. 그럼 얘를 눌러서 예를 들어 하늘몰 1 말고 나는 하늘몰 2로 하겠다. 또는 여기 색깔이 파란색이면 지금 가을이니까 나는 빨간 톤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바꿔주시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간단히 작업 내역이라는 작업 공간이라는 부분은 이전에 내가 작업했던 거를 가져와서 다른 느낌으로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게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세 번째, 사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진이라는 것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을 불러다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가을이니까 아직 뭐 낙엽질 땐 안 됐지만 예를 들어 낙엽이나 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고 싶어요. 또는 내가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이미지를 위쪽에 쳐주시면 돼요. 요 사진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검색에다가 예를 들어 단풍이라고 제가 적어보면요. 단풍에 관련된 사진들이 가져와지고 여기서 왕관 쓴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료니까 우리는 왕관 쓴 거 말고 딴 거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가져오시면 사진을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진이라는 부분이에요. 사진이다 보니까 선택해서 불투명도를 낮춰주실 수도 있고요.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약간 다른 느낌의 사진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때는 직접 조정을 눌러서 밝기나 대비를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토샵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미리 캔버스가 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는 미리 캔버스를 초반에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사진들 중에서는요. 잠깐 제가 딴 데 한번 누를게요. 단풍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진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제가 요 은행잎이죠? 은행잎을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투명한 사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투명한 사진으로 약간 꾸며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이용을 하실 때 이런 사진이라는 곳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이해되셨죠?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업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사진들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준 사진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여기다 올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업로드를 이용해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미리 캔버스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를 눌러보시면 내 파일 업로드가 있고요. 물론 이걸 파일을 업로드 하려면 파일이 컴퓨터에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컴퓨터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사진 한 개만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진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라는 건 내가 진짜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을 가져올 때 쓰는 걸 업로드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이렇게 가져와 보면은 사진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업로드할 때 굳이 업로드로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캐리어 가방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끌어다가 이렇게 놔도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위탁업체 같은데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잘라다가 작업을 한다든지 기획전 배너를 만든다라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업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업로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요소까지 얘기하고 나서는 조금 연습하실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요소를 설명드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자, 요소라는 거는 사진이 아닌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요소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단풍을 찾았을 때 요 은행잎은 사진이죠. 그런데 제가 요소에다가 예를 들어 단풍이라고 똑같이 적는다면 그림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요소라고 불러요. 자,
그래픽이다 보니까 색상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찍어보면 나와요. 물론 안 나오는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나오는 요소는 색상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요소에 대해서 일단 제가 꺼냈을 때 요 가장자리에 동그란 표시들 있죠. 얘네들은 크기 조절 버튼이에요. 그래서 동그란 표시에 마우스를 갖다 두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게 되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이렇게 요소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 때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사진도 물론 크기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이동할 때는 이 안쪽에서 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미리 캔버스를 하시다 보면은 좀 당황하시는 게요. 얘를 찍었을 때 이 화면이 다르고 다른 데를 찍었을 때 화면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단풍을 갖다 놓고 또 다른 단풍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 당황하시거든요. 이거는 이 단풍이 선택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단풍에 대한 편집창이 뜬 거고요. 빈 곳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다시 이렇게 요소에 대한 창이 뜨니까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요소들을 다시 선택을 해올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템플릿, 작업 공간, 사진, 업로드 요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텍스트, 테마, 동영상, 배경,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페이지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48분이니까요. 아까 요소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소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소 부분에 제가 단풍 찾았던 거 잠깐 제거하고 볼게요. 요소에서는 전체, 컬렉션, 일러스트, 아이콘, 조합, 애니, 도형, 선, 프레임, 차트, 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그래픽 요소를 선택해서 찾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지만 간단히 보시면 도형 같은 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도형 중에 사각형 도형을 선택을 한다면 지금은 사각형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이걸 크기를 조절하고 만약에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띠 같은 모양으로도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색상은 바꾸면 되죠. 색상을 눌러보면 여기 기본 팔레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면 위쪽에 있는 색상을 여기 색깔이 무지개 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펙트럼 부분을 눌러보시면 밑에 이렇게 색상 스펙트럼이 있고 원하시는 색상 톤을 고른 다음에 원하시는 색깔을 클릭하시면 색깔을 바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 있는 색깔을 그대로 쓰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요. 만약에 이 부분 색깔을 바꿀 때는 클릭을 해놓고 색상을 클릭하신 후에 여기 밑에는 스포이드가 보이죠. 스포이드로 원하시는 색깔을 찍어서 색상을 똑같이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색상 값을 아신다면 헥사코드를 직접 적어서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색깔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색상에서 색상표를 이용해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이 그냥 네모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더라. 이렇게를 얘기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테두리를 줄 때는요. 여기 기본 도형 테두리에 보시면 사각형 있죠. 이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늘려서 만들어 주시면 사각형 틀 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색깔은 아까 전처럼 원하는 색깔을 넣어서 바꿔주시면 이것 또한 예쁘게 모양을 낼 수가 있어서 테두리를 만들 때는 여기 있는 기본 도형 테두리에 저는 사각형 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머지 뭐 단풍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틀부터 움직이니까 불편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면 좋겠죠. 자, 만약에 제가 이 틀을 그린 것을 고정할 때는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이 위쪽에 보시면 자물쇠가 보여요. 이거 잠금을 눌러두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잠겨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내가 안에 있는 요소를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면요. 지금 잠금이 어째 얘가 잠겨진 게 있어서 선택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잠겨지니까 선택이 되긴 되는데 움직이질 않는다. 움직이는 거는 방향키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테두리를 선택을 해 놓으니까 마우스로 얘를 선택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끌면 선택돼요. 방향키로 움직여서 이동을 하시거나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또는 잠깐 제가 이 자물통은 다시 풀게요. 내가 만약에 요 선 그린 거를 뒤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맨 뒤로 보내거나 맨 앞으로 보내거나 한 단계 앞으로 한 단계 뒤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요 은행잎을 여기 있는 낙엽보다 앞쪽으로 꺼내고 싶다. 그러면은 은행잎을 선택하시고 순서를 앞으로 또는 맨 앞으로를 누르면 얘가 앞쪽으로 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형의 순서를 한 단계씩 앞으로 또는 맨 앞으로 끌어다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또 하나 제가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선도 많이 활용은 합니다. 이런 점선 같은 걸 활용해서 만들어서 꾸미고 싶으실 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점선도 모양이 되게 다양해서 꾸미는 요소로 쓰시기가 되게 좋아요. 밑줄 긋는 용도로도 가능하겠죠? 또는 프레임을 활용해서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프레임 중에 제가 한 가지 프레임을 골라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디자인의 프레임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사진을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 안에 사진을 넣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꾸밀 때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임은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다 보니까 프레임을 예를 들어 원형을 하나 고르고 여기다가 사진을 내가 가져오고 싶은 사진을 넣어서 끌어다가 넣으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지고요.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따닥 눌러서 사진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서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맞추고 체크를 해놓으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기능을 또 활용하시면 좀 더 내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얘를 좀 앞으로 꺼내 볼까요? 아까 배웠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프레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보이게 세팅해서 가져오시는 게 가능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차트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실 때 차트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죠. 이럴 때 가로막대나 세로막대, 파이형 차트, 도넛형 차트, 선형 차트, 연역형 차트 등의 다양한 차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차트로 표시해 주면은 사람들이 좀 더 신빙성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형 차트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수정하냐면 따닥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함량 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무거나 적는 거니까 비타민 뭐 미네랄
그냥 아무거나 적었어요. 탄수화물의 함량이 예를 들어 60%, 비타민이 예를 들어서 20%, 미네랄이 예를 들어서 나머지 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차트가 딱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런 차트로 딱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신빙성을 주는 그런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영양소 같은 거 설명하실 때 그런 때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표도 보면은 우리가 사이즈 표 있죠. 왜 여성복 같은 경우나 남성복 같은 경우 또는 뭐 신발 같은 경우도 가구 같은 경우도 사이즈를 표시해 주셔야 될 텐데 사이즈 표의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의류 사이즈 또는 기본 스타일 등의 이런 모양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이즈 표를 눌러서 설정하시고 길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만드신 다음에 셀 배경 색깔은 나는 회색이 싫어요 하는 분은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셀의 테두리 색깔을 나는 다른 색깔로 줄 거예요. 설정을 다시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도 따닥해서 고치시면은 값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이즈표 모양을 만들고자 할 때 활용하시기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소 부분은 제가 얼추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면서 요런 기능도 좀 쓰면 괜찮겠다.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얘기 드리고 텍스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텍스트에서는 일단 텍스트 추가의 제목 스타일, 부제목 스타일, 본문 텍스트 얘네 세 개가 그냥 사이즈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제목에 딱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쉽죠. 그리고 레이아웃은 그냥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걸 딱 골라서 설정을 하실 때 위에 걸 쓰고 싶은데 밑에 거는 필요가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데 얘가 묶여 있어요. 그럴 때는 위쪽에 얘가 이제 선택돼 있을 때 그룹이라고 보일 거예요. 이 그룹을 풀어버리고 밑에 있는 텍스트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워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내가 디자인을 만약 이 글자랑 이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요. 얘네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따로 움직여서 그게 불편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요소와 Shift 누르면서 이 요소를 다중 선택을 하신 후에 다시 이 다중 요소의 그룹을 눌러버리면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디자인을 했잖아요. 얘랑 얘를 같이 움직이게 요소를 두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요소들을 Shift를 누르고 선택하시고 그룹을 지어버리면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내가 어떤 모양을 구성할 때 뭐 일일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룹이라는 요소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룹을 지었을 때 그룹을 푸는 건 또 간단한 게 클릭을 하시고 그룹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다시 풀려지니까 요소를 편집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에 대한 거는 저번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가장자리 동그란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크기 조절입니다. 그러면 옆에 보시면 넓은 바가 보이죠? 얘는 글상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상자가 너무 좁으면 이렇게 글씨가 내려가니까 글상자를 좀 넓혀서 작업을 하실 때 여기 있는 바를 조절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씨는 따닥해서 블럭 지정됐을 때 이런 식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정하고 나서 지금 커서 있는 상태죠. 이때 여기 가봤자 이게 조절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딴 데 눌렀다가 찍고 조절해 주시면 글상자의 크기를 그리 어렵지 않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글상자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폰트,
근데 폰트가 미리 캔버스에 꽤나 많은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골랐을 때요. 나중에 이 폰트를 또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플러스랜다 여기 별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떤 폰트를 바꿀 때 이 별표를 딱 눌러서 미리 내가 설정해 놓은 폰트들만 골라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폰트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 고르기 힘들게 된 사항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폰트들은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건 글씨 크기. 얘는 진하게, 기울임, 밑줄. 이쪽은 이제 취소선이나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거 설정할 때 들어가는 메뉴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이제 글상자를 했을 때 정렬 방식.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등의 정렬 방식이고 이 밑에는 이제 불투명도 흐려지는 거 보이죠? 얘는 글자 색깔. 글자 색깔도 내가 만약에 한일이라는 글자만 바꿀 거면 한일에만 블럭 지정하고 색깔을 바꿔주시면 그 부분만 색깔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경색인데 사실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글자 조정에서는 자가는 글자 간의 간격, 그쵸? 행가는 줄 간격, 장평은 글자 너비. 글자가 뚱뚱해지는 거 보이죠? 얇아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외곽선은 글자의 테두리. 외곽선의 색깔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두께를 줘서 두껍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그림자. 네, 그림자의 색깔도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림자의 방향이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흐려지고 진해지는 거 보이죠? 거리도 조절이 가능해요. 흐린 정도, 그림자의 흐린 정도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미리 캔버스가 무료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쓰기가 편하잖아요. 제가 포토샵이 없는 환경에서 작업할 때는 아마 미리 캔버스를 켜고 작업하겠죠, 거의. 물론 미리 캔버스가 포토샵을 모두 다 대체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눕기 따기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요소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토샵이 없을 때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면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그라데이션. 이 글자의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 활용하는 메뉴이고요. 그라데이션의 종류를 내가 고를 수 있고 또는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거나 방향을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곡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둥근 모양의 곡선만 현재 가능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동그란 어떤 스티커를 만든다라고 할 때 꾸미는 요소로는 괜찮으실 것 같죠? 링크는 사실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로 만들어 저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URL 링크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실 거라 요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자, 일단 텍스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조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스타일과 특수문자도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타일에는 이런 의성어, 의태어들이 있어요. 두근두근, 쿵쿵, 발끈, 멍 등의 이런 디자인이 된 글자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야옹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야옹을 따닥해서 멍멍으로 바꾼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가 어차피 그룹으로 묶여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글씨를 작게 한다든지 크기를 조절해서 맞춘 다음에 얘네 요소들을 선택을 해서 다시 그룹을 묶어버리면 이대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타일은 꾸며져 있는 글자이긴 한데 내가 맘대로 수정도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문자 부분은 별일 없어요. 별로 쓸모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한글 자음 누르고 한자 버튼을 누르면 특수문자가 나오죠. 예를 들어 미음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특수문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저기 특수문자 가서 고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세일, 20% 세일 요런 거 우리 활용하겠네요. 오픈마켓 과정이니까. 요런 거, 그죠? 자, 텍스트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 테마 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추천 테마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디자인을 만약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테마의 색깔을 바꿔서 다른 디자인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정도가 여기 테마에서는 설명드릴 부분일 것 같고요. 별로 뭐 많이 누를 일은 없지만 같은 디자인으로 계속 두기가 좀 지루하실 때 조금 바꿔서 디자인을 만드는 용도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은 우리가 동영상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활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동물 동영상을 넣겠다. 그럼 이렇게 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동물 동영상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는 다운로드 받을 때 PNG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GIF로 받는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아마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은 사실은 별로 넣어서 활용할 리는 없다 정도로 보이고요. 자, 배경은 이 배경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쓰고 싶은 배경을 눌러보면은 배경지로 깔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배경, 하늘, 바다 등의 다양한 사진 배경도 있지만 패턴 배경들도 들어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배경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배경을 고른 다음에 불투명도나 패턴의 크기를 조절해서 나타내주면은 좀 다른 느낌의 배경을 깔아서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나는 배경을 이런 사진이나 패턴이 아니라 그냥 색깔로 넣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요 잉크 모양 있죠? 이게 배경 색상이니까 이런 걸로 단색 배경을 넣으실 수도 있다 정도로 일단 봐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 메뉴는 거의 다 설명을 했고요. QR 바코드. 요거는 우리 요즘 QR 체크를 하거나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아마 바코드보단 QR이실 텐데요. 어떤 내가 전단지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QR코드를 박아서 그 QR코드를 찍으면 예를 들어서 넘어가게 하는 사이트를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QR을 박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게 우리가 전단지로 뿌린 내용이다 아니면 뭐 현수막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현수막에 사람들이 요즘엔 그래도 QR에 익숙해졌잖아요. 찍어보면은 거기로 이제 넘어간다는 안내 문구만 하나 더 달아주신다면 그걸 찍어서 들어가실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QR을 딴 데서 만들어서 가져다가 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옆에 있는 메뉴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있는 몇몇 가지만 좀 더 설명드리면 미리 캔버스에 대한 건 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옆에 있는 이거는 보기 크기 정도. 지금 현재 42%라고 적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42% 정도 축소가 된 이미지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를 내가 100% 사이즈로 놓으면은 원래 이미지가 얼마나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작게 해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엄청 작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를 잘못 알고 어떤 경우는 이제 글씨를 엄청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100%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옆에는 뭐냐면 화면을 보기 좋게 만드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 때도 활용을 하는데요. 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페이드 효과나 떠오르기, 스톱모션 등의 어떤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활용하실 분들 있으시죠?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애견 콘테스트 어떤 SNS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림보다는 뭔가 딱딱딱 다가가는 어떤 동영상이 있다면 좀 더 사람들한테 눈길을 끌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스톱모션 어떨까요? 네, 괜찮을 거예요. 그죠? 재생 시간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다운로드 받을 때는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넣게 되니까 동영상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MP4로 받으면은 영상으로 그게 딱딱 제작이 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아예 영상을 아예 다 제작을 하거나 이럴 순 없겠지만 간단한 SNS 요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쓰시기는 예,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눈길 끄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요거랑 이제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좀 괜찮은 기능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보통 카드 뉴스는 여기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본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카드 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분 스피치를 하려면은 1분 스피치는 무엇이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하나의 이미지에다가 짤막짤막하게 정보를 담아서 시리즈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카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만든다라고 할 때 보시면 이런 메모장 모양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똑같이 가져오면서 내용을 살짝 바꿔서 만드는 게 이제 카드 뉴스라고 한다면 미리 캔버스에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페이지 복사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만들고 여기만 예를 들어서 뭐 야옹으로 바꾼다든지 뭐 다른 내용으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약간씩의 내용을 바꿔서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표 이미지나 세부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 좀 추가해서 만들어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드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거다. 요런 정도 얘기를 드리고 요거는 페이지를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는 거 요거는 페이지가 잘못 만들어졌을 때 삭제하는 거 이렇게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잘 다루셨다라고 한다면 모양을 다 만들었을 땐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요. 웹용과 인쇄용 동영상이 있어요. 웹용은 우리가 지금처럼 모니터에 띄우는 용도 또는 모바일로 보는 용도가 웹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쇄용은 출력용 그 다음에 동영상은 아까처럼 mp4로 만들거나 움짤로 만들 때 사용하시는 용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용에서는 보시면은 png랑 jpg는 보통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진은 jpg로 저장을 하고요. 만약에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만들 때는 png로 저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 png로 내가 만약에 여기 배경을 깔아놓지 않은 상태였다면 투명한 배경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배경이 없는 이미지도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1시간 정도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소개를 드린 게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다지만 직접 안 해보시면 보는 게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 조금씩 이제 제작을 집에서 해보시면서 질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1시 22분이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5분 정도 받고 쉬는 시간 가진 후에 저희 스마트 스토어 열어서 구성 요소 꾸미는 거 들어가 볼게요.